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본격적으로 나토가 러시아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서면서 유럽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대립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듯 유럽 각국이 군비 확충에 나서며 한국 방사는 다시 한번 힘차게 뻗어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도 제일 먼저 폴란드에서 신호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국방 인재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와 교육을 받는다는 소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토가 냉전 종식 약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유럽 방위 계획을 새로 짜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예상보다 더뎌지자 나토가 직접 나서 새로운 유럽 방어 전략을 마련하려는 건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나토 롯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새로운 방위 계획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의 군사 역량 수준에 맞춰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강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가정해 최상위 방위 전략을 짜겠다는 의미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의 새 방위 계획은 유사시 나토 병력 30만 명을 유럽 동부전선에 30일 이내에 배치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또한 나토는 대서양과 북극을 포함한 북부 지역 발트해와 중부 유럽에서 알프스를 아우르는 중부 지역, 지중해와 흑해를 포함한 유럽 남부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통합 방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는 4만 명의 나토 병력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에스토니아에서 루마니아까지 배치돼 있으며 군용 항공기 100대와 군함 27척 각각 나토 영공과 발트해 지중해에 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나토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공훈련을 진행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발맞춰 방위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나토군은 지난달 12일부터 열흘간 독일을 중심으로 창설 이후 최대 규모 방공훈련인 에어 디펜더 23을 진행하며 기세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총 25개국이 참여한 나토군 1만 명과 미 전투기 100대 등 250대의 전투기와 항공기, 헬리콥터가 총동원됐는데 훈련의 핵심은 나토 조약 제5조입니다. 해당 조약은 나토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당할 시 이를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적군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서는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와 같은 발트의 연안 국가를 공격한다면 나토가 어떻게 공군 배치를 지원할지 실전에 가까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토 중심의 한국 방산이 무섭게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 방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나토 국가들에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에 가장 밀접한 폴란드가 올해 2배 이상 대규모 군비를 증액하면서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조 원을 해외 무기 구매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 방산의 큰손인 폴란드와 다양한 무기 계약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국방 예산 증액은 한국산 무기 도입과 관련이 깊은데 작년에만 폴란드는 K2, K9 자주포, FA50 등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더구나 폴란드는 앞으로 5년 안에 병력을 현재보다 2배 넘는 30만 명으로 증강할 계획이라 이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폴란드 군대는 한국 방산으로 꽉 채워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폴란드 국방 인재들이 다 한국으로 와서 교육받는다는 소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얼마 전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나토와 가망인증 상호 인정을 체결해 국제적으로 항공기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나토 국가의 수출이 더욱더 용이해졌습니다. 앞서 한국은 폴란드와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국가의 국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방산업계에서는 폴란드와의 FA50 수출 계약이 광고판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카이가 작년에 폴란드와 체결한 FA50 수출 계약 규모만 4조 2,100억 원에 달하는 등 폴란드와의 대형 계약이 세계 방산업계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한국 방산 수출의 선봉에 선 FA50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집트를 거쳐 글로벌 방산 최강국인 미국 시장까지 넘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건 한국 방산만의 독보적인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A50이 나토 무기체계에 속한 장비라 F-16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뿐 아니라 높은 품질 신뢰성,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납기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앞서 카이가
폴란드에 공급하기로 한 FA-50 48대 중 12대는 공급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시급 물량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폴란드에 수출할 FA-50GF 경공격기 1호기가 지난달 공식 출고되며 예정보다 빨리 폴란드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카이 본사에선 FA-50GF 경공격기의 출고식이 개최됐는데요. 특히나 이 자리에는 방한 중이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행사장에 들러 엄청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군의 특별한 순간이라며 FA-50 도입으로 앞으로 폴란드 공군은 우수하고 현대적인 항공기를 운용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FA-50이 폴란드에 인도될 수 있던 건 카이가 납기 준수를 위해 우리 군과 협의를 거쳐 공군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물량을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방산이 신속한 수요 대응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라도 한국 방산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FA-50 납기 속도에 감동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 방산 업체들의 폴란드 현지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협력 요소도 논의하고 있다며 추후 계획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교육받은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 방산을 향해 감동 인터뷰를 했던 일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는데요. 지난달 우리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 입문 과정 교육을 마친 4명의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은 TA-50은 기대를 뛰어넘었다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11주 동안 국산 초음속 고등운전기 T-50을 통해 고등비행 교육은 물론 TA-50에 직접 올라 시동부터 공중조작, 무장 운용 등을 숙달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마친 야체크 스톨라레크 소령은 TA-50은 기동성과 속도, 반응이 매우 빠르다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스톨라레크 소령은 미그 29기를 주로 몰았는데 해당 전투기는 옛 소련에서 개발한 것으로 노후화돼 실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TA-50 성능에 눈이 뒤집힐 만큼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의 방산 분야 국방 인재들이 카이스트에 집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무슨 이유인지 크게 주목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이 폴란드 방산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한 것으로 폴란드의 유능한 석박사들이 모두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건데요. 지난달 30일 방사청을 비롯해 카이스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이, 현대로템은 협약을 맺고 폴란드 방산인재 양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FA-50 폴란드 수출로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번영할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인력 네트워크 확대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이스트는 폴란드 방산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폴란드 석박사 인재 50명을 국방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방사청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현대로템 등은 폴란드의 우수 학생이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비와 연구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총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앞서 폴란드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에게 방산 분야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는데요. 그리고 이렇듯 최근 폴란드와 방산 협력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협력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엔 한국과 폴란드의 항공우주 대표 도시 사천시와 폴란드 제슈프시가 전략적 항공산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자매결연은 2018년 양국의 항공우주 산업 및 경제적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이후 제슈프시 측에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넘어 전 분야에 걸친 교류를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항공, 군수산업의 중심로 알려진 제슈프시는 폴란드 항공우주 산업의 90%가 집적돼 있는 곳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사천시는 제슈프시에서 계획 중인 항공우주도시연합 구축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바로 이어지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더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항공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항공 에로티는 11월 3일부터 인천 브로츠와프 노선을 주 1회 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에로티 항공은 현재 바르샤바와 부다페스트에서만 서울 직항을 운항해왔는데 최근 브로츠와프에서의 환승 승객이 늘어나고 한국 기업 투자가 집중되면서 직항로를 개설한 겁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폴란드의 교류, 더 나아가 나토 국가들까지 방산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